열분해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폐기물을 열을 가해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무슨 연료를 얻는 거? 기체연료, 액체연료, 고체연료를 얻는 것을 우리가 열분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분해라는 과정은 산소가 없는 무산소 조건에서 행하는 거예요. 무산소 조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무산소 조건을 만들려면은 얘네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밀폐형 구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오면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응조도 딱 닫아놓고 다 열분해가 됐다 그러면 뚜껑 열고 다시 또 내가 어떤 폐기물을 열분해야 돼 그럼 폐기물 집어넣고 다시 뚜껑 닫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모가 되게 작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공정이거든요. 돈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산소 공급을 안 하는 상태에서 750도씨 정도에서 열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750도씨 정도. 온도는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750도씨 정도에서 열을 가하는 경우가 있고 400도에서 500도 정도에서 열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넣었어요. 산소는 공급 안 했네? 근데 산소 공급 안 한 상태에서 열을 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불가마 아시죠? 불가마. 불가마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도자기 굽는 가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자기 굽는 가마에 도자기 넣어놓고 뚜껑 확 닫아버리고 밖에서 가마로 이렇게 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서 열을 가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열 가면 얘 타지. 그쵸? 타서 얘네가 산화돼 버리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외부에서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가했을 때 750도씨 정도의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체연료가 발생을 하고요. 400에서 500도씨는 750도보다는 온도가 낮잖아요. 이때는 액체연료가 발생을 해요. 물론 이거보다 액체연료가 발생했을 때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찌꺼기로 나면서 고체연료화 될 수도 있고 뭐 더 온도가 낮게 되면 고체연료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얘가 열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열분해해서 나오는 물질들을 보면은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생성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열분해를 한 번 했는데 이 찌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열을 가해볼게. 그러면 짤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참기름 같은 거 짤 때 기름을 이렇게 참깨를 가지고 이만큼을 가지고 기름을 짰어요. 그 기름 쬐끔밖에 안 나오네? 나 한 번 더 짜야지. 꽉 짜면은 조금이라도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한 번 열분해를 하고 나서 그 열분해해서 생성된 물질들을 다시 한번 열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열분해 할 때는 온도를 조금 더 높여요. 그래서 가스 상태의 연료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스화 내지는 건류화 내지는 가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명칭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정리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재가열해서 하여 열분해를 하는 과정을 말해요. 재가열해서 열분해를 해요.